예,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노래가 좀 슬프게 들리나요? 주가가, 오른 날은 좀 신나는 노래를 들어도 되지만, 주가가 좀 떨어지는 날은 괜히 신나는 노래를 듣는 것은 분위기에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차분하게, 클래식을 하나 골랐습니다. 뭐, 오늘 강의 제목에도 그렇게 써두었습니다만은, 주가가 매날 오른다 그러면야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오른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런 뭐 기대 같아서야 매일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상한가로 상상상상상상상상 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그죠? 주가란 게 오르기도 하면은 내리기도 하고 또 내릴까 하면 오르기도 하고 오르내림을 오락가락 오락가락을 반복하게 그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걸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일봉이 아니더라도 이게 지금 우리가 오늘 일중 차트인데요. 코스피 지수의 일중 차트인데 일중 차트를 보더라도 보다시피 아침에 개장가는 플러스였습니다만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그죠?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반복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원웨이로 올라가거나 원웨이로 떨어지는 경우는 없고 항상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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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오락가락 오락가락을 모여가지고 우리는 세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가 이렇게 해서 뭐야 파동이다. 그죠? 이 움직임의 오락가락 오락가락 움직임을 규칙을 발견해낸 게 우리가 소위 파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파동이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현재 움직임을 우리 일봉으로 이거로 이야기해 볼까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2134 같은 것을 우리가 마지막 시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는 상승 파동이 출발하고 있다. 그 상승 파동을 세볼 때 여기까지가 첫 번째 파동이고 여기가 두 번째 파동이고 여기가 뭔가 세 번째 파동의 어딘가를 갖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파동이라 할지라도 3번 파동일지라도 무조건 올라가지 않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오늘 약간 조정을 보이는 것은 이 약간의 조정. 그죠? 약간의 조정. 제 생각에 4가 아니겠느냐 싶기도 합니다만은 큰 3번 파동에 4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됐든 간에 뭐 약간의 조정이 있을 것이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이 약간의 조정이 올락내락 할 때의 조정. 그죠? 단기적인 조정이 현재 나타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 어째 됩니까? 가지고 있는 주식을 겁에 질려가지고 팔아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항상 우리는 고점에서 팔지 않고 바닥에서 사지 않습니다. 바보 같은 짓입니다만은 우리는 바닥에서 살라 그러지 않고 꼭지에서 팔라고 하지 않아요. 언제입니까? 바닥을 지어서 한참 지난 다음에 살라 그러고 꼭지를 지나서 한참 지난 다음에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판다. 제가 그림을 못 그린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은 여기가 머리카락이고 여기가 발바닥인데 그죠? 사람인데 우리는 발바닥에서 안 사고 무릎에서 사서 그죠? 어디서 팝니까? 머리 꼭대기가 아니고 어깨에서 매도한다는 전략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어깨인지 아닌지 머리 꼭대기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 더 기다려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주가 오락가락 하니까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오늘 30포인트 빠졌습니다만은 33포인트 빠졌습니다만은 하락하였다 그래가지고 겁낼 일은 아니지 않겠냐. 더더구나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우리 내내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이 미친 듯이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를 보시면 당일이 아니고 올 연초 이후에 외국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미친 듯이 사고 있는데 오늘까지 그죠? 오늘까지 얼마였습니까? 6조 8천억을 매수했죠. 그죠? 미친 듯이 사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오늘도 6조 8천억을 사고 있는데 어제 그럼 오늘은 주가가 내렸으니까 팔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까지가 6조 7,900억. 어제까지. 근데 오늘은 누적이 6조 8천억이니까 많이는 아닙니다만은 오늘도 외국인들이 얼마라도 매수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순매수 누적으로 당일자로 본다면 오늘 외국인들은 얼마? 170억이라도 최소한 팔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오늘도 외국에서 샀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주가가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뭐 비관하고 많이 올랐다 그래서 매도하고 빠져나가고 차익을 실현하고 하는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 그건 아니다. 옛날에 오래된 뭐죠? 그게 개그 콘서트가 아니고 옛날에 프로그램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서 부채도사라는 오래된 프로그램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장주석이라는 부채도사가 손님한테 부채 신리시여 주가가 앞으로 오르겠습니까? 내리겠습니까? 오른다, 내린다. 이런 쓰잘데없는 그런 개그를 하는 게 있었는데, 주가가 내린다 하여서, 그죠? 주가가 오르겠습니까? 내리겠습니까? 내린다 하여서 걱정할 일은 아니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정보들 웬만하면 다 떨어졌고요. 재밌는 거는 아침에 주가가 떨어질 때 시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나니까, 오늘 30일부터 LG 에너지 솔루션, 그죠? LG 엔솔, LG 엔솔이 소위 자사주, 그죠? 이제 묵혔던 게, 블락됐던 게 이제 오늘부터 이제 팔리기 시작하죠, 그죠? 그러니까 LG 엔솔이 주가가 시가총액이 2위인데, 이게 시가총액이 2등짜리인데, 이게 몰려있던 물량이 나오면서 이게 지수를 끌어내릴 거다. 실제로 지수가 밀리는 바람에 이게 LG 엔솔 탓이다. 라고 사람들이 떠들었는데, 정작 LG 에너지 솔루션은 어떻게 됐냐니까 떨어졌습니까? 올랐습니까? 올랐어요. 그죠? 예. LG 엔솔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때문에 떨어졌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바이오, LG화학, 그동안에 좀 가던 현대차, 기아차, 네이버, 카카오 다 떨어졌네? 그러니까 LG엔솔이 이게 사실은 기폭자가 되긴 했지만 주로 기관들의 물량이 나왔네요. 그죠? 기관들의 물량이 나왔고, 기관들 중에 주로 어떻게 나왔느냐? 보다시피 프로그램 거래로 해서 1,600억 정도를 매도했네요. 그러니까 기관들의 프로그램이 소위 말해서 현선물의 차이를 이용하는, 현물과 선물의 차익을 이용하는 아비트라지 거래로 인해서 소위 매도 차익으로 인한 물량이 지수를 아래쪽으로 좀 끌어내렸다. 이건 뭐야? 이건 기계가 끌어내는 거지. 사람이 끌어내린 게 아니고 프로그램이, 그죠? 프로그램 거래가 어디 갔냐? 여기 있는 프로그램 거래가, 그죠? 프로그램 거래가 시장을 끌어내렸다라고 보여집니다. 기관의 프로그램 거래가. 이거는 크게 심각하게 볼 일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 차트를 보면요. 우리는 차트를 주로 주장합니다만, 차트를 보면은, 일목 기준표상으로 본다면, 항상 주가가 구름 밖, 지금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구름 밖 나갔잖아요. 그죠? 구름 밖 나갈 때 어떻게 됩니까? 말씀드렸듯이 구름 밖 나가면 바로 날아가서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통상 어떻게 돼요? 구름 근처까지 가는 소위 눌림목 과정을 거친 다음에 구름이 튼튼한가 테스트 해보고 가죠. 그죠? 이럴 때 소위 시장의 강도, 추세의 강도에 따라서 세 가지 케이스겠습니다.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3번 케이스. 첫 번째로 전환선에서 돌아서는 경우가 있고, 그죠? 두 번째는 기준선에서 돌아서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구름에서 돌아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볼까요? 예를 들어서 나갔다가 돌아서면서 전환선에서 돌아서는 경우가 첫 번째 케이스. 그게 아니고 기준선 여기 있죠? 기준선에서 돌아서는 경우가 두 번째 케이스. 그게 아니고 더 내려와가지고 구름까지 내려와서 돌아서는 경우가 세 번째 케이스죠. 그죠? 그죠? 1번 케이스냐, 2번 케이스냐, 3번 케이스냐. 예를 들어서, 나중에 보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샹하이 지수입니다. 샹하이 지수. 그죠? 샹하이 지수입니다. 샹하이 지수는 구름 밖에 나왔다가, 여기 전환선인데, 돌아서는 거 실패했고, 내려왔다가 기준선에서 돌아서는 거 실패했으나, 내려와서 구름에서 지지받고 돌아서는 데는 성공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도, 사실은 구름 밖에 나왔다가 얘가
기준선에서 돌았을지, 전환선에서 돌았을지, 기준선에서 돌았을지, 아니면 그룹에서 돌았을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건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현재로 봐서는 뭐, 이게 시장의 상승세가 강하면 전환선 근처에서 돌아서는 게 가장 베스트. 기준선에서 돌아서는 게 그래도 굿. 그 다음에 구름에서 돌아선다면은 뭐 not bad. 어떤 경우든 간에 그렇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우리가 그 일목 말고도 일목을 다소간 중장기적인 흐름을 본다면 시장의 단기적인 매매 신호를 볼 때는 RSI를 쓰는데 RSI가 여기서 사라, 그죠? 여기서 팔아라, 다시 여기서 사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라, 팔아라, 그죠? 다시 사라. 그래서 여기가 매수죠, 그죠? 여기서 팔아라, 다시 여기서 사라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다시 여기서 팔아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RSI도 매도하라 그러고 오늘 RSI가 매도하라 그러고 그리고 구름에 벗어났으니까 조정은 예상된다. 단기적인 조정은 예상된다. 어디까지 갈 거냐? 전환선까지 갈 거냐? 기준선까지 갈 거냐? 구름까지 갈 거냐? 여기가 전환선이 1차 방어선, 그 다음에 기준선이 2차 방어선, 구름이 3차 방어선. 그러니까 조정을 보인다 그래서 겁낼 것이 아니라 조정은 예상되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전환선에서 돌았을지 기준선에서 돌았을지 구름에서 돌았을지 모르니까 밑에다가 뭡니까? 매수 주문을 넣어놓고 급격가 뭐 놀 것도 없고 겁낼 일도 아니고 상승하면은 조정받고 상승하면 조정받길 마련이니까 여기도 조정받았잖아. 여기도 조정받았잖아. 그죠? 여기도 조정받았잖아. 여기도 조정받았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조정받았잖아. 그러니까 조정은 어차피 필연적이니까 상승하면 조정이 넘게 마련이니까 그때를 기다려서 좋은 종목을 눈여겨둔 종목을 사시라. 대신에 무조건 살 게 아니고 구름 밑으로 헤매는 종목들 뭐 맨날 이야기합니다만은 구름 밑으로 헤매는 종목들 삼성바이오 이런 거 사지 말고 삼성바이오 어디 갔죠? 삼성바이오 이런 거 사지 말고 셀트리온 이런 거 사지 말고 그죠? 이런 거 사지 말고 구름 위에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상승 추세가 확연하게 돌아선 종목을 위주로 해서 조금씩 조정을 보일 때마다 포트폴리오에 담으시라. 그러면 크게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현재 지수는 단기적으로 조정이 예상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간밤에 금요일 날이군요. 금요일 날. 금요일 같은 경우에 미국 시장은 좋았습니다. 그죠? 여전히 올랐습니다. 이게 지금 나스닥 지수 차트인데 나스닥 지수가 근 1% 올랐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의 장을 토요일 아침에 보면서 미국 주가 올랐구나. 월요일 날에도 또 오르겠네라고 은근히 기대했습니다만은 미국 시장의 상승세도 불구하고 뭐 LG 에너지 솔루션 등등의 또는 이제 모레 2월 1일 날 내일이 아니군요. 모레군요. 내일 모레 2월 1일 날 미국의 FOMC가 열리는데 뭐 시장에서는 0.25% 금리를 올릴 것으로 기정사실로 잡고 있긴 합니다만은 혹시나 0.25% 올리고 나서 제롬 파월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항상 FOMC 끝나고 나면 기자회견을 하긴 마련인데 FOMC 기자회견에서 뭔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겠고요. 아직까지 인플레 멀었다 말이야. 금리 더 올라갈 거다 라고 할지도 모르겠고 혹은 FOMC 스테이트먼트 보면은 경기가 말 한마디 그죠? 말 한마디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영어로 우리 한국말 하면 약간인데 이걸 갖다가 영어로 slightly라고 할지 little bit이라고 할지 또는 small이라고 할지 그죠? 뭐 등등에 따라 가지고 약간이라 할지라도 이런 표현을 무슨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단어가 다르죠.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로부스트 리카버리 경제가 아주 괄목할 만한 리카버리를 하고 있다. 요 표현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인플레이션이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캄다운 되고 있다라는 표현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느냐 뭐 등등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FOMC 스탠드보다는 똑같아요. 거의 2월 달에 거나 1월 달에 거나 12월 달 거나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읽어보면 그렇지 뭐 그 말이고 비슷할 것 같습니다만 꼭 표현 한 단어에 따라 가지고 시장이 일희일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놈의 FOMC에서 제롬 파월이 무슨 이야기 할지 그리고 FOMC 끝난 다음에 발표된 스테이트먼트에서 성명서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가 시장은 불안하다 보니까 아마도 오늘 시장은 약간 주춤거렸다. 뭐 굳이 주가가 떨어진 것을 설명한다면 그렇긴 합니다만은 차트로 말한다면 구름 밖으로 나온 종목이다 보니 구름을 해서 약간 조정을 보이는 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좋아요, 그죠?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만 본다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뭐 오늘 조정을 보였다라 가지고 비관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마찬가지로 나쁘지 않다 이거죠. 그죠?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약간 조정을 보이는 그 정도이지 이것 가지고 불안해할 일은 아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조정을 보이면 그런가 보다 하는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달러 대 원화 환율은 뭐 더 이상 할 이야기 없죠. 요즘은요. 환율은 이야기할 게 없어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떨어지고 있잖아. 바닥인가요? 아니요. 바닥이 아니지 우리가 어찌합니까? 우리는 바닥이 아닌지 몰라. 그냥 그냥 두리뭉실하게 말해서 바닥권이라고 애매모호하게는 이야기할 수 있는데 바닥권 애매하게 그죠? 바닥이 아닌지 모르겠고 바닥 언저리 그죠? 바닥 언저리 바닥 부근 이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바닥인지 아닌지 몰라.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오늘 1227원 17원이 바닥인가? 몰라. 어찌합니까? 지나고 난 다음에 RSI가 객관적인 지표인 Relative Strength Index가 30선 밑에 있다가 위로 올라가는 순간에 여기가 바닥이었구나를 지나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현재로 가서는 아직 안 올라갔죠. 아직 밑에서 30 밑에서 헤매고 있으니까 오늘이 바닥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RSI만 본다면 RSI가 30 밑에서 올라가는 때 자 볼까요? 이때 이것만 본다 그러면 RSI가 빠졌죠. 환율이 1231원까지 갔어. 그러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환율이 조금 올랐어요. 올랐죠. 1231원이 바닥 아닐까? RSI가 돌아섰네? 그죠? RSI가 돌아섰네? 바닥 아닌가? 라고 생각했으나, 그 다음날 또 빠지면서, 1230까지 빠지면서 RSI가 다시 밀리니까, 이날이 바닥인지 아닌지 바닥이라고 하는 생각이 틀렸죠. 다시 RSI가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1231원은 바닥 아닐지라도, 1230원 20전은 바닥일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RSI가 27에서 30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또 환율은 떨어졌고요. 주저앉았고. 그러다 보니까, 1230원이 바닥입니까? 아니야. 보니까, 1227원 90전이 더 떨어졌네? 그러면, 1227원 90전은 바닥인가요? 알고 있죠. 우린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바닥인가요? 아니야. 더 떨어졌잖아. 1227원 10전도 있잖아. 그죠? 따라서 1227원 10전이 바닥이라는 보장이 1231원이 바닥이 아니었던 것처럼 1227원이 바닥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일단 환율뿐만 아니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끝없이 떨어지는 뭐 볼까요? 끝없이 떨어지는, 예를 들어서, 카카오 볼까요? 과거에 카카오. 끝없이 떨어지, 과거에 카카오가 줄창 빠질 때. 잠깐 맞죠? 카카오 줄창 빠질 때. 자, 59,200원이 바닥이었을까? 아니야. 그 다음날 더 떨어져. RSI가 30선 밑에서 돌아서기 전까지는 57,800원이 바닥일까? 아닙니다. 56,100원이 바닥이었네. 56,100원이 바닥인가요? 그 다음날 또 떨어졌네. 55,800원까지 떨어졌네.
그러니까 RSI가 30 밑에서 돌아서기 전까지는 함부로 어디를 이 근처를 바닥권일지 몰라도 바닥 언저리일지 몰라도 바닥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이것을 바닥이라고 단정해서 매수하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물린다. 그죠? 물렸죠. 여기서 샀으면은 물린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만사 확인하고 꼭 바닥이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만사 확인하고 돌아서는 걸 확인하고 매수해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은요. 지금 네이버 카카오는 사도 된가요? 어째 문제 없죠, 그죠? 지금 네이버 카카오 팔까요? 아니요. 올라있으니까 오늘 좀 밀렸습니다만은 이게 뭐 구름 밖에 나왔으니까 그죠? 구름 밖에 나옴에 따르는 그냥 정상적인 조정이지. 이걸 가지고 이제 추세가 끝났다, 하락한다 라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RSI로 본다면 단기적으로 매도네? 좀 조정을 보이겠네? 그죠? 뭐 이런 정도이지. 그것 가지고 뭐 뭡니까? 이제 다 왔다, 이제. 반등 끝 상승, 하락 시작이라고 말하기에는 구름 밖으로 나왔다는 팩트를, 이거를 무시할 수는 없지 않겠냐. 그죠? 구름 밖으로 나왔다는 팩트를 무시할 수 없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장은 코스피 지수 구름 밖으로 나왔다는 것을 무시할 수 없으니 아직은 비관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죠? 달러 대 원화 환율도 줄창 떨어지고 있으니까 환율이 시장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없다. 미국이 금리 올려봤자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달러 대 원화 환율이 미국이 금리 올린다 그래 가지고 우리나라 돌아있던 미국 외국인 자금들이 해외로 도망가고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고 주가는 떨어지고 채권값도 폭락하고 금리는 급등하고 그럴 가능성은 없다. 단정적으로 없다. 달러 인덱스 어떻습니까? 보다시피 내내 하락세입니다. 내내 하락세. 반등해봤자 얘가 반등해봤자 이걸 넘겨야 되는데 이 막강한 저항선을 넘겨야 되는데 이 저항선을 뚫고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기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불가능하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어렵다. 그죠? 힘들겠다. 엄청나게 난이도가 그죠? 난이도가 높겠다. 뭐 이런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확률이 낮다. 그죠? 그러니 달러 인덱스는 계속 하락할 거고 달러 대 원화 환율 계속 밀릴 거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코스닥도 구름 밖에 나왔으니까 역시 구름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테스트 해볼 텐데 절하선까지 걸렸다가 돌아갈 수도 있고 기준선까지 내려왔다가 돌아설 수도 있고 구름까지 내려왔다가 돌아설 수 있고 1번 가능성, 2번 가능성, 3번 가능성 셋 중에 하나일 텐데 구름 밖으로 나왔다는 것 때문이라도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그죠? 따라서 조정을 볼 때마다 조정은 우리한테는 뭡니까? 매도의 기회가 아니고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라. 그죠?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라. 단기적으로는 RSI가 아직은 아닙니다만은 아직은 RSI, 오늘이 현재 RSI가 71이니까 아직까지 70선 밑으로 내려간 건 아닙니다만은 현재의 꼴을 보니 구름 밖에 나왔으니까 아마도 구름 근처까지 내려왔다가 가지 않겠냐.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오면 70선을 통과 밑으로 내려오는 순간에 RSI도 여기서 오늘은 아닙니다만은 내일이건 모레건 간에 매도 신호로 나타날 때니 이것은 역시 단기 조정을 의미하는 것이고 물론 시장이 더 좋아져서 내일이라도 주가가 다시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RSI는 70선 밑에서 안 내려가고 RSI가 다시 올라가면서 여전히 매수 상승 기조가 이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일 떨어지면은 그때 가서 내일자로 매도 신호가 발령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내일자로 이거 1번 케이스고 2번 도로 오르면 여전히 매수 보유 전략이 유지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내 말씀드립니다만은 구름 밖으로 나왔으니 구름 밖에 나와서 조정을 받으면 좋은 거고 좋은 종목을 싸게 샀으면 좋은 거고 주가가 오르면은
오르는 대로 추세가 상승세니까 우리가 여기서 매수한 거에 수익이 날 테니까 오르면 올라도 오케이, 떨어지면 오케이. 구름 밑에 있을 때는 오르면은 반등할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소위 셀 온 랠리 이럴 때는 구름 밑에 있을 때는 그야말로 셀 온 랠리 반등할 때마다 물량을 줄일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만은 지금은 구름 위에 있을 때는 바이 딥, 그죠? 바이 온 딥 조정을 보일 때마다 어떻게 해요? 매수하라는 전략이 완전히 삐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시장은 최근 들어서 우리 올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올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식 파세요, 시장 별볼이 없어요, 이제 끝났어요, 왜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은행 예금하세요 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은행 예금하면 5%나 주는데, 예? 지금은 그래 안 줍니다. 전에 연초에 은행들이 미친 듯이 예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뭐 1년짜리 정기예금 뭐 5%씩 줄 때만 하더라도 금리가 괜찮아 보였습니다만은 지금은 금리 높지도 않고 오히려 요새는 금리 5%씩 안 줘요. 소위 저축은행의 파킹 통장 같은 경우에도 뭐 3.5%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그 저축은행에 파킹 통장에 넣어 놓느니 그냥 정권회사의 CMA 계좌에 넣어놔도 3.3% 좀 주니까 뭐 3.5%나 3%나 이자 빼거나 하면 뭐 그놈이 그놈이야.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주식 시장에 들어왔던 돈들이 높은 금리를 찾아가지고 밖으로 도망갈 가능성은 현재로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한국은행이 금리를 이미 올렸고요. 미국이 금리 올린다 해요. 당장 우리나라가 또 금리를 따라가기에는 아직은 소위 뱁새가 황새에 따라가는 격이 되다 보니까 당분간은 금리를 급격하게 올릴 가능성이 낮고요. 그러다 보니 시장은 뭐 전반적으로 봐서 나빠 보이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왜 떨어졌노? 주가가 맨날 오르면 좋겠습니다만은 오르다가 떨어지다가 그러면서 파동이 돼서 움직이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죠. 비트코인은요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구름 밖에 나왔으니까 역시 상승세. 그 다음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우리 여기서 매도 신호이긴 합니다만은 이더리움은 아직까지 그 이후에 다시 꾸역꾸역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다시 얘가 CCI가 30일 올라가 버리면은 어찌해야 됩니까? 다시 사야 되겠죠. 아직은 매도 상태에서 추이를 보자는 정도.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꼴을 봐서는 시장이 어떤 쪽으로? 쉽게 말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외국인들이 주식 팔지도 않았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지도 않았고, 코스닥 지수 여전히 구름 위에 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시장을 팔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빠른 설레발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종목을 쭉 본다면 삼성전자는 역시 구름 밖에 나왔으니까, 그죠? 구름 밖에 나왔으니까 더더구나 요거를 본다면 삼성전자의 차트 패턴을 본다면 요거 뭐죠? 앞에 양선 짧은 거 있고 위에 음선 긴 거 걸려 있고, 그죠? 길려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추세가 뭐였습니까? 상승세였으니까 상승세 끝에 나타나는 요런 패턴이 뭐 똑같은 거죠. 똑같죠. 장악형이죠. 그렇죠. 장악형이죠. 근데 장악형의 경우에는 뒤에 게 두 번째 나타나는 길다란 요 방향대로 주가가 움직이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길게 음선으로 나타났으니까 앞으로 될까 이렇게 되겠죠. 조정을 보이겠죠. 조정을 보기 당연한 게 구름 밖에 나왔고, 그렇죠. 구름 밖에 나왔으니까 조정을 보일 때가 됐고, 더구나 RSI도 여기서 매도 신호까지 나타났으니 RSI도 했으니까 조정을 보이겠네. 어디까지 갈까요? 1차 지지선, 전환선, 2차 기준선, 3차 구름, 1차, 2차, 3차, 1차 지지, 그죠? 2차 지지, 3차 지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갈지 몰라. 그러니까 떨어질 때마다 입에 하늘에서 감 떨어질 때마다 입 벌려놓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입 벌려놓고 기다리면은 좋은 매수 기회가 있지 않겠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바닥에다 사다가 믿어놓으면 주가 안 떨어지고 올라가면은 입만 벌리고 있다가 감이 안 떨어지니까 그냥 헛수고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말고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니까 그죠? 그때마다 물량을 조금씩 늘려가시라. 일목으로 말한다면 지금은 어떤 타임이냐? 순서적으로 봐서 하락했어. 상승으로 바뀌는 단계를 우리가 6가지 단계를 쓰고 있는데 설명하고 있죠. 그죠? 첫 번째 주가가 돌아서고, 두 번째로 두 번째로 전환선 돌아서고, 세 번째 두 개가 교차했고, 네 번째로 주가가 구름 위로 올라왔고, 전환선 기준선, 그러니까 주가가 기준선 위로 올라왔고, 그 다음에 주가가 후행 스페인이 캔들 위로 올라왔고, 주가가 구름 위로 올라왔으니까 모든 단계를 다 거친 거예요. 근데 뭐만 남았습니까? 계속 올라가는 일만 남았어요. 계속 고하는 일만 남았어요. 그렇죠. 고하는 일만 남았어요. 근데 고하는 일만 남았는데 이게 한 방향으로 바박 갔으면 좋겠는데 안 그러고 어째 간다고요? 갔으면 구름이 어떤가 보고 간다 그랬으니까 이 눌림목, 이게 현재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코스피의 경우에도 삼성전자건 코스피건 코스닥이건 간에 예상된다. 그죠? 예상된다. 어디까지 갈까요? 여기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어떤가요? 똑같습니다. 그죠? 하이닉스 똑같죠? 역시 구름 밖에 나왔고, RSI도 매도 신호 나타났으니까 약간의 조정이 예상됩니다. 어디까지 조정을 보일까요? 전환선에서 걸릴지, 기준선에서 걸릴지, 구름에서 걸릴지는 모르겠고, 1차, 2차, 3차는 모르겠고, 어디선가 조정을 받고 돌아서겠죠. 만약에 전환선에서 걸리고 돌아선다면 매우 강력한 상승세일 거고요. 전환선에서, 이게 1번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2번의 경우에는 그래도 상승세, 보통의 상승세, 보통이라고 해도 그 강력한 상승세, 여기는 매우 강력한 상승세, 그렇죠? 1번의 경우에는 매우 강력한 상승세, 2번의 경우에는 기준선에 걸린다 하면은 강력한 상승세, 뭡니까? 구름에 걸리고 돌아선다 하면 그래도 상승세. 구름에 안 걸리고 밀리면 어쩝니까? 애석하지만 손절. 그렇죠? 다시 한번 매수할 기회를 노려보자.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디가 될지 모르겠으나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구름 밖으로 나왔으니까 조정을 보이는 것 같네. 그게 우리였으라 욕심 같았어야 좀 더 올라갔다가, 그죠? 좀 더 올라갔다가 여기서 좀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 이런 케이스가 좋았겠는데, 그렇죠? 오늘 여기서 조정 끝날 게 아니고 더 갔다가 조정을 좀 보이다가 전환선 근처에서 다시 돌아가는 게 우리로서는 베스트 시나리오입니다만은 그거는 너무 욕심스럽고요. 구름 밖으로 나왔으니까 조정을 좀 보이지 않겠냐. 이게 RSI를 상으로 봐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이버 아까 설명했습니다만은 똑같은 이야기. 그죠? RSI 구름 밖으로 조정 이런 스토리는 똑같은 이야기가 되고요. 카카오도 마찬가지. 그죠? 카카오도 똑같습니다. 그죠? 카카오는 이미 여기서 RSI가 여기서 매도 신호 나타냈네요. 진주게. 그러니까 똑같이 역시 구름 밖으로 나왔다가 조정받고 가는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 삼성바이오. 어쩌라고요? 여전히 우리는 그냥 X. 그죠? 기준선 넘어서는 것 같았습니다만 오늘 밀려가 기준선 밑으로 내려버렸죠. 그죠? 구름도 두텁고. 여전히 이거는 관망. 삼성바이오. 여전히 관망. 그 다음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볼 것도 없죠. 그죠? 셀트리온. 여전히 셀트리온 여전히 관망. 그죠? 쳐다보지 않습니다. 얘는 RSI가 30건 위로도 못 올라갔네요. 70건 저도 못 올라갔네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LG화학은요. 어떻습니까? LG화학은 드디어 구름 밖에 나왔죠. 나중에 제가 테슬라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테슬라 차트 보고 갈까요? 테슬라 차트가 괜찮아 보여요. 테슬라가 양호해 보인다고. 그러니까 덩달아서 우리나라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특히 셀 관련주들이 STI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LG화학이라든지 그런 종목들, 그 다음에 셀 아니더라도 양극증후제를 만들고 있는 LG에너지 솔루션, LG 뭐죠? 포스코 같은 경우에 다 괜찮아 보입니다. 그렇죠? 그죠? 괜찮아 보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다 괜찮아. 자, 테슬라도 보고 갈까요? 방금 오늘 제가 쓸데없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말똥하는 걸 끊어버렸습니다. 자, 테슬라부터 먼저 보고, 내가 버렸지. 예. 테슬라부터 먼저 보면서 가죠. 테슬라입니다. 어떤가요? 이거 테슬라입니다. 그동안에 내내 하락세였죠. 그죠? 내내 하락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머스크가 트위터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느라고 테슬라 주가는 계속 밀렸고요. 그러다가 전기차, 한국에서는 전기차 폭발하면서 사람들이 전기차 폭발하면 빠져나오지 못한다 두려움 때문에 전기차에 대해서 좀 주춤거렸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는 보조금 안 주면 사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등등 이유로 인해 가지고 테슬라 주가 계속 밀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2차전지 관련주 LG화학이며 SDI며 포스코 케미칼이며 뭐 다 엉망진창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주가가 $100 근처 오다 보니까, $100, 101.8이다 보니까 이게 슬슬 가격 메리트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죠? 밸류에이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죠? 아무리 테슬라지만 과거에는 테슬라가 이럴 때만 하더라도 테슬라의 밸류에이션, 소위 뭡니까? 퍼 같은 경우에 엄청 높았다고요. 지금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테슬라가 그냥 전기차 자동차 메이커라 할지라도 소위 자율주행을 하고 꿈의 자동차고 머스크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노베이티브한 회사로서의 가치보담도 뭐 $100 정도 같으면은 싸 보이지 않니? 라는 측면에서 매수세가 슬금슬금 나타났고, 우리야 차트로 보더라도 RSI가 사라 그러더니 한 사이에 기준선을 넘겼고, 이거 봐라, 정찰 매수 가능하네 그러더니 뭡니까, 후행스팬 넘었네, 이제는 타진 매수까지도 가능하네 까지 됐죠. 그렇죠. 현재는요, 구름 하나 나왔죠. 재수 오면 내일이라도 구름 받고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락, 불행 끝. 그죠? 불행 끝. 지금은 행복 시작. 행자 이거 맞나요? 그죠? 행복 시작. 그죠? 불행 끝, 행복 시작. 구름 받고 나오면서 상승세가 이어지리라 라고 예상됩니다. 이런 것들이 테슬라 같은 종목의 상승세에 힘입어서 LG화학도 힘을 내고 있고요. 삼성 SDI도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LG화학은 아직까지는 구름 밖에 나왔으니까 얘는 이제 추세가 상승세로 바뀌는 6가지 단계를 다 거쳤죠. 주가는 올라가고 전환선 올라가고 두 개가 교차하고 기준선 위로 올라가고 후행스팬도 올라가고 구름까지 넘어갔으니까 모든 단계 끝 상승하는 건데, 역시 구름 밖에 나왔으니까 조정을 보이고 눌림목 과정 거치고 가는 요 눌림목 과정이 현재 전개되고 있는 거로 보이죠. 이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뭐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웬만한 종목들이 다 이런 상황이 되겠죠. 오늘 이거 되겠죠. 어차피 오늘은 눌림목이다. 삼성 SDI도 마찬가지죠. 그죠? 아직은 삼성 SDI는 눌림목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긴 합니다만은, 얘도 우리 조금 전만 하더라도, 요때만 하더라도 다지 매수였죠. 그죠? 아이고, 하나 조금 들어가야 된다. 요때만 하더라도 이제 다지 매수였죠. 그죠? 왜 다지 매수입니까? 기준선 넘겼고, 후행스팬 넘겼으니까, 이제는 사도 된다. 다진 매수해야 된다. 요때는 정찰병 매수였는데, 이때는 물론 매도했고요. 떨어질 때는 매도했는데, 이제는 정찰병 매수해야 되고, 다진 매수해도 되는데, 드디어 구름 밖으로 나왔으니까, 이제는 안심할 수 있다. 가자. 밀렸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고, 더구나 밀리면 이 구름이 지지선이 될 테니, 구름이 두텁잖아.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밑으로 뚫고 내려가서 추세가 다시 하락으로 돌아서기보다는 구름 근처에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 이쪽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LG화학도 그렇고, LG화학도 얘가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게 구름에 지질 텐데, 이걸 뚫고 내려가기보다는 설령 구름에 걸리더라도 지지가 되면서 반등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LG화학이든 SDI든 그 다음에 포스코 뭡니까 케미칼이든 또 오늘 그 자사주 매도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뭡니까 LG 솔루션은 밀린다고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LG 에너지 솔루션은 아직은 이제 다른 종목들은 다 구름 밖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LG 화학도 그렇고 SDI도 그렇고 그죠? 다 포스코도 그렇고 다 구름 밖에 나와 있는데 얘는 아직까지 구름 밖으로 안 나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은 뭡니까? 순서상으로 봐서 얘는 이걸 뚫어야 되니까 구행 스팬이 캔들을 넘어섰다는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다진 매수 단계이지 여기서 올인으로 들어가기에는 아직은 아니죠. 구름 밖에 안 나갔으니까. 예, 아마도 뭐 오늘은 올랐습니다만은 역시 뭐 오버행 이슈가 이거죠. 오버행. 뭡니까? 매물 부담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게 시장을 한꺼번에 끌어오기보다는 좀 더구나 구름도 버티고 있으니 구름 근처가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을 끌면서 올라가지 않겠냐.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겠냐. 마치 지난번에 우리가 카카오를 이야기할 때 카카오가 우리가 이럴 때 여기서 얘가 이렇게 카카오가 보니까 기준선 위로 올라왔고 후행스팬 넘었으니까 매수는 좋은데 그죠? 여기서 정찰병 사고 여기서 뭡니까 타지 매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서 올인을 들어가기에는 언급하되겠죠. 왜? 이걸 구름을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 추세가 바뀌는데 바로 가기보다는 이렇게 이 구름이 두터우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끌 테니 당장 여기다가 올인을 때리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걸리지 않겠냐. 그러니까 조금 사는 거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올라갈지 모르니까. 하지만 여기다가 올인을 때려가지고는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예측했듯이 실제로 구름 근처에서 한참을 헤매다가 보이십니까? 한참을 헤매다가 결국 넘었었죠. 그렇죠. 결국 넘었어요. 이게 이때까지 우리 여기서 올인을 때렸으면은 옛날 여기서 올인을 때렸다라면은 한동안 한 2달을 헤맸을 거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구름 밖으로 나온 것을 확인하고 매수되죠. 이렇게 구름 밖으로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실제로 어떻게 됐냐 헤매다가 여기서 구름 밖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로 LG 에너지 솔루션도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단박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구름 밖으로 반박에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혹시 구름을 타고 하다가 올라갈지도 모르니까 굳이 여기서 매수하는 건 반대하지 않죠. 그죠? 타진 매수 오케이. 그러나 올인은 아직 멀었다. 올인은 아직 아니야. 타진 매수 오케이. 봐가면서 이렇게 될지 바로 갈지 모르니까 기다렸다가 구름 밖으로 나오는 꼴을 보고 여기서 매수해도 늦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다려보자. 그 돈 가지고 다른 종목 사도 되고요. RSI를 본다면 약간 단기적인 조정이 예상되죠. 그죠? 약간 주춤거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물량을 매수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은요. 스토리가 다른 이야기죠. 구름 밖에 나왔고, 그죠? 구행스페 나왔고, 다 나왔으니까, 이제는 얘가 조정을 보이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보일 테니, 구름이 두터우니까, 뚫기보다는 여기서 어디선가 걸려가지고, 조정 눌림목 됐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크지 않느냐. 그러니까, LG 엔솔은 구름 밑에 있으니까 그렇고, 얘는 구름 위니까, 작전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현 상태에서 꼭 사고 싶다.
뭐 사야 됩니까? LG엔솔 사야 되느냐, 포스코 케미칼 사야 되는 조정을 보일 때마다 뭐 삽니까? 포스코 케미칼을 사고, LG화학을 사고, 2차전지 관련주에 LG화학을 사고, SDI를 사고, 포스코 케미칼을 사야지. LG엔솔은 아직은 좀 기다려볼 만하다. 라는 말입니다. 2차전지 관련주는 그렇고, 예를 들어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 중국이 드디어 이제 어디 갔냐? 중국이 드디어 오늘부터 이제 거래를 개설해 시작했죠. 내가 볼때 중국이 있구나. 예. 맞습니까? 자, 오늘 드디어 이제 중국 시장 열리긴 했는데, 아침에 개장가는 빡 좋았다가, 상승세로 빵 화려하게, 그죠? 1.4% 정도의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는 오후 들어서 뒷심이 딸리면서 술술 밀려가지고 음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많이 올랐고, 그동안에 많이 올랐고, 에 따르는 차익 매물에다가 역시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 미국 시장 2월 1일 날 있는 FOMC 미팅에 대한 약간의 불안감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항생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홍콩의 항생지수도 역시 오늘부터 거래가 되면서 역시 그동안에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죠? 지금 항생지수를 본다면 항생지수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요, 이게 구름 밖에 나왔다가 조정을 보이는데, 그죠? 조정을 보이는데, 얘가 절한선에서 도는 게 1번, 그 다음에 기준선에 돌았으면은 두 번째 케이스, 더 내려가서 구름에 걸려 돌아가면 세 번째 케이스인데, 절한선에서 돌아서는 것을 갖다가 매우 강력하죠. 이거는요, 강력한, 세 번째로 구름에서 돌아서면은 상승세라고 할 때, 얘는 기준선 근처도 안 갔고, 구름 근처도 안 오고, 절한선 근처에 돌아섰잖아요. 그러니까 항생지수는 어떻다고요? 매우 강력하다. 그죠? 매우 강력하다. 따라서 매우 강력한 상승세니까 설령 조정을 보이더라도 절한선 근처에 돌아설 확률이 높고, 더 조정을 보이더라도 기준선 근처에 돌아설 가능성이 높죠. 구름까지 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 이게 추세로 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RSI도 역시 30 밑에 내려왔으니까 단기 조정의 가능성은 있어요. 이게 샹하이 지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이건 근본적으로 뭐 때문이냐? FOMC를 앞둔 불확실성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동안의 상승에 따르는 차익 실현이다. 그래서 상승에 따르는 차익 실현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뭐 중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샹하이도 뭡니까? 항생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그동안이 많이 올랐으니까,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으니까 좀 조정을 보일 때다. 우리는 어찌해야 된다고요? 조정을 기다려서 바닥에서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기다리면서 사시라. 그런 이야기죠. 자, 나머지 중국 관련 리오프닝 관련주도 등달아서 그러다 보니까 아버레지 뭐 상승세입니다. 그죠? 구름 위에 있으면 상승세입니다. 약간 주춤거리는 정도. LG 뭐죠? 생활건강 약간의 흔들리는 정도. 그죠? 얘 보면은 이 종목을 본다면 구름 밖으로 나왔다가, 그죠? 구름 밖으로 나왔다가 지금 조정을 예상되는데, 자, 절한선에 돌아서느냐, 기준선 돌아서느냐, 구름까지 가느냐 하는데, 얘는 보다시피 조정을 보이더라도 절한선 약간 건드리거나 올라가고 있죠. 그죠? 구름 근처도 안 갔죠. 그러니까 얘는 추세가 어떻다고요? 아주 튼튼해 보인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내려오면은 이 구름이 버티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정을 보이더라도 LG엔솔 별로 걱정할 일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아모레지, 호텔신라는 얘는 이제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네요. 어떻게 할까요? 이 기사적으로는 구름 근처까지 오겠죠. 일단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일단은
뭡니까? 물량을 좀 줄여야 될 거지 않겠냐. 그동안에 여기서 매수했다면 물량을 좀 줄이자라고 하는 게 호텔 신라입니다. 그동안에 최근 들어서 뭐 KB금융지주라든지 또는 우리금융지주라든지 하나금융지주, 금융주들 뭐 외국인들이 미친 듯이 사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죠. 약간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뭐 단기적으로 여기서 RSI가 단기적으로 조정이 예상되죠. 그죠? RSI가 그러니까 좀 밀릴 거다. 근데 뭐 역시 기준선에 걸릴 거나 구름까지 갈 거냐에 따라서 여전히 추세는 상승세라고 보여지니 밑으로 내려올 때마다 입 벌리고 기다려 보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근 들어 제가 밀고 있던 종목들이 LF, 뭐 리오프닝 관련해 가지고 중국이 리오프닝하고 마스크 벗으면은 뭐 이빨하지 않겠냐. 근데 역시 약간 주춤거립니다. 리오프닝 관련주 중국도 주춤거리고 뭐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주춤거리면서 LF 이것도 약간 주춤거리고 있죠. LF군요. LF 이빨이 아니고 옷 또 주춤거리고 있습니다만 역시 구름이니까 기준선이니까 별 문제 없고 조정을 기다릴 때마다 매수하는 전략. 덴티움 마찬가지. 그죠? 뭐 주춤거리고 있는 저 그려놨죠. 그러니까 RSI도 그렇고 여기서 약간 주춤거릴 거라고 예상되긴 합니다만은 기준선에서 전환선에 걸릴 거냐, 기준선에 걸릴 거냐, 구름까지 갈 거냐, 전 정도이지 추세를 의심할 상황은 아니다. 라고 설명이 됩니다. 최근 들어서 AI 관련해가지고, 뭡니까? 챗봇, AI, 로버트, 이러면서 갑자기 로버트 관련 종목이 뜨거운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뭐, 로버티즈, 그죠? 로봇자가 들어가는 종목들이 힘을 내고 있는데, 이거는 그 기관들이 종목이라 보담도 아무래도 일반인들의 거래가 많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등락이 심하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추세적으로 본다면 뭐 나쁘지 않습니다. 구름바뀌고. 그죠? 구름바뀌니까 나쁘지 않은데 역시 이날 저 길다란 음설이 나타났고 그리고 그 전날 이틀 전에 여기 보시면은 길다란 위에 짝대기가 뭡니까? 꼬리가 달렸고 그죠? 꼬리가 달렸고 그 다음에 음설이 나타났으니까 조정은 예상돼. 근데 하루 조정을 보이다가 오늘 올랐습니다만은 아침에 계산가에 비해서 종가는 떨어지면서 음선이 보이죠. 그 말은 옛날에 이 근처에서 매수했던 물량이 주가 올라갈 때 매수했던 물량이 개인들이 물렸으니까 주가가 반등할 때마다 여기서 물렸던 물량이 길다란 꼬리가 달렸을 때 그죠? 주가가 이날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거 아니겠어요? 길다란 꼬리가 달렸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음선이니까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여기서 끊었다는 이야기니까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 파는 사람이 있었겠습니다만 산 사람들, 여기서의 매수 물량이 본전을 찾기 위해서 매물 부담으로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이게 요만큼의 매물 부담되다 보니까 주가가 아침에 올라갔습니다만은 밀려가지고 이걸 매물 부담을 이겨내지 못하고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당분간 이 근처는 뭡니까? 상당히 매물 부담 벽으로서 올라가기보다는 조정을 보인 다음에 시간을 지나고 나서야 매물을 소화하고 나서야 올라갈 거다라는 말입니다. 로보티즈입니다. 꼭 로보티즈가 아니더라도 뭐 이런 종목도 시장에 많으니까 평소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라 한다면 차트 패턴을 봐가면서 소위 패턴에서 나타나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장악형이다 이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장악형이죠. 이 장악형 아니겠습니까? 그죠? 장악형. 언제 된다고요? 우리 옛날에 코스피 지수를 보면서 이거 장악형이었잖아. 그죠? 코스피 지수. 코스피에서 이것도 첫날은 조금 요거 첫날은 음선이고 둘째 날은 길다란 양선이 나타났고 그 전에 하락세였으니까 장악형이 나타난 다음에 어떻게 될 거라고요? 반등할 거야. 실제로 반등했잖아요.
거꾸로 주가가 상승하다가 첫날은 양선, 둘째 날 음선 나타나는 장악형이 나타났다면 이 장악형은 어떻게 하락하는 신호가 될 거다. 요가 반대니까 요가 반대죠, 그죠? 요거하고 완전히 반대죠.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그 차트를 본다면 바로 그런 그림이죠. 그죠? 삼성전자 차트를 본다면 첫날은 양선, 둘째 날 길다란 음선. 그 전에 상승세였으니까 요거 끝난 다음에 당분간 좀 조정을 보일 거다. 그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는 아까 우리가 보았던 뭐 2차전지 관련주들 모든 종목이다. 일단 상승에 따르는 조정이 현재 단기 조정이 예상된다. 내일도 모레도 뭐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약간 단기 조정은 예상된다. 그러나 구름 위에 있다 보니까 조정이 있더라도 겁낼 일은 아니다. 매일같이 주가가 올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지만은 뭐 그래도 조정으로 보이는 것이 매수할 종목을 고르는데 유리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찬스가 아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워렌 버핏을 제가 옛날에 워렌 버핏 책을 한 3권 좀 번역한 적이 있는데 그 워렌 버핏 책을 번역을 하면서 처음에 우리나라에 워렌 버핏을 처음으로 번역해서 소개하면서 그때 번역한다는 말은 뭐냐니까 그 외국 책을 우리 국내에서 제가 최초로 먼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읽잖아요. 먼저 읽고 한국말로 번역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것인데 그 워렌 버핏 책을 처음 읽으면서 탐복했던 게 워렌 버핏은 차티스트가 아닙니다만은 펀더멘탈로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고 했는데 무슨 이야기가 감명 깊으냐니까 아니 치약이나 비누 가격이 떨어지면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냐 이거죠. 그죠? 왜? 계속 쓸 거니까. 계속 쓸 건데 치약값 떨어지고 비누값 떨어지면 사람들 좋아하지 않냐. 자기가 사야 되는데 싸게 사는 게 좋아하지 않냐. 주식도 마찬가지지 않냐. 마찬가지지 않냐. 평소에 눈여겨보고 있던 종목이 주가가 떨어지면은 주가가 떨어진다 해서 슬퍼할 일이 아니라 주가가 떨어지면은 좋아할 일이 아니겠느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느냐. 라고 했던 말이 참 기억에 남아요.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건 하이닉스건 네이버건 카카오건 코스피 지수건 뭐든 간에 조정을 보인다고 해서 슬퍼할 일이 아니라 우리로서는 눈여겨보던 종목들, 구름 밖에 나가 있는 종목들을 그야말로 감나무 밑에서 입 벌려놓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듯이 조정을 기다려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라. 서두를 필요는 없죠. 항상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이때까지 주식에서 항상 실패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서두를 때. 오늘 하면 안 될 것 같아. 오늘이 진짜일 것 같아. 그래서 서두를 때 앞뒤 가리지 않고 일단 매수 주문부터 분할 매수 안 하고 한꺼번에 왕창 샀을 때 그때 시장은 제 뒤통수를 빡 때리면서 저한테 큰 손해를 안겨줬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두를 필요 없고요. 오늘 아니면 내일 사면 되는 거고 내일 아니면 모레 사면 되는 거고 꼭 우리가 바닥에서 사면 좋나 뭐 추세를 보고 사는 거고 꼭 꼭지에서 팔아야 좋나 추세를 보고 파는 거고 느긋하게 생각하시고 대응하신다면 그게 누적적으로 지속적인 그죠? 지속 가능한 주식 투자가 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연사 주장하는 바입니다. 자, 오늘은 대략적으로 이런 정도로 말씀드렸습니다. 조정은 예상된다. 겁낼 일은 없다. 그죠? 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할 얘기 다 했습니다. 오늘은 뭐 조용하게 질문도 안 하시고 조용하게 제 말씀 드렸었는데 항상 말씀드렸듯이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말씀하시면 적극적으로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입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내일 다시 똑같은 시간에 1월 31일 날 월말에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멋진 음악으로 들어볼까요? 편안한 저녁 되세요.